카타르 월드컵. 오늘 새벽이죠. 오늘, 오늘,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 중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자버렸는데, 저는 오늘 새벽인 줄 알고, 그러니까, 7일날 새벽인 줄 알고,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골을 많이 넣었으면, 와 하는 소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재방송을 보니까 4대1로 졌더군요. 어쨌든 뭐 그래서 기나긴 월드컵 예선부터 본선까지 대한민국 팀은 여정을 이제 마감을 했어요. 카타르에서 또 아시안컵이 있어요. 좀 이따가. 그래서 또 아시안컵을 하러 또 카타르를 가야 되는, 카타르에서 지금 아시안컵을 2번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했죠. 예전에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8강에서 탈락을 했죠. 옛날에 아시안컵 한번 했었고, 지금 또 아시안컵, 좀 있으면 또 아시안컵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더울 텐데. 국대를 또 와야 되다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안컵은, 그죠? 올림픽 대표팀이나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아시안컵 정도는 이제 선수들, 그냥 성적에 상관없이 선수들의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야 되지 않나? 우리도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많아요. 우리도 무조건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잘 해주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손흥민 선수도 뭐 지금 부상 중이고, 또 게임 뛰다가 부상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선수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경험을 좀 쌓아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다행히 그래도 16강에 진출은 했어요. 뭐 어쨌든 국가대표 한 게임 할 때 힘들죠. 그죠? 한 게임 힘든 거 알고, 얼마나 머리도 터져서 피가 나고, 또 골절인데 또 가면 쓰고 뛰어야 되고, 또 황희찬 선수는 또 허벅지 부상인데 또 뛰고, 오늘 또 브라질전에서도 또 뛰고, 김민재 선수 뭐 근육이 찢어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뛰고, 그때부터 아마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죠? 리그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월드컵 차출되기 마지막 게임 때부터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주저앉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아팠는데 참고 뭐 진통제 먹고 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 꼭 뛰고 싶었겠죠. 월드컵이란 무대를.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손흥민 선수는 한 3번째죠. 손흥민 선수는 한 3번째,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처음 월드컵이에요. 그죠? 월드컵이란 무대가 손흥민 선수하고 골키퍼하고 빼고 보자, 거의 대부분 처음이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 월드컵, 원래 요번 월드컵 경기를 뛴 게 처음인데, 처음인 거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인 거 치고는 뭐 한 게임 두 골도 넣고, 처음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거기 완전 뭐 진짜 어디 TV에서나 보던 베테랑급 선수들, 빅리거들, 막 챔스 우승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그런 월드컵 무대에서 정말 대부분 K리그 선수들이었고, 뭐 해외파가 있긴 하지만, 근데 해외파들 활동이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대부분 K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뭐 이강인 선수야 뭐 풀타임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교체했기 때문에, 뭐 그렇고 대부분 K리그 출신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시작이 좋아요. 그죠? 처음 출전해서 16강을 갔어요. 그죠?
이건 시작이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 들었죠? 손흥민 선수 월드컵 처음 출전했는데 3전 전패? 그죠? 두 번째 게임 때 1승, 독일전 1승, 세 번째 게임 때 대야 비로소 16강에 지금 올라갔는데, 이 친구들은 시작하자마자 16강에 올라갔어요. 시작이 좋습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고, 감독의 그걸 쓸까요? 그죠? 감독의 지략이라고 보기에는, 브라질전에서 너무 어이없이 졌죠. 그죠? 요즘 이제 현대 축구를 쭉 보면, 요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세대 교체를 하는 중이 아닌가.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국가대표를 이제 세대 교체하는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 있는 선수들이 이제 다음 월드컵에는 우리가 아는 뭐 메시나 호날두나 뭐 좀 유명한 선수들, 그런 선수는 대부분 못 나올지 않을까? 대부분 다음 월드컵 때는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 자리를 메꾸지 않을까? 그죠? 네이마르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월드컵 출전을 못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자기가 나오려고 의지만 보인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오면 오히려 진반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세대 교체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독일도 요번에 2번 연속 탈락했는데, 그 세대 교체 중이라서, 저번에는 세대 교체 중이 아닌데 탈락을 한 거고, 요번에는 이제 세대 교체를 했는데 탈락을 한 거고, 그죠? 뭐 작전을 좀 잘못 세웠던지, 발동을 너무 늦게 걸었던지, 그죠? 세대 교체에 실패를 했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세대 교체 중이라서 탈락을 한 게 아닌가. 세대 교체 와중에 어떤 그런 겪는, 독일이 그 한 번도 그 16강 탈락한 적이 없는 나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계속 올라갔다 그러죠. 계속 토너먼트 16강 이상 성적을 계속 올라갔다 그래요. 저번 대회 러시아 대회 때 한국한테 제가 탈락하고, 그때부터 좀 계속 두 연속으로 2번이나 탈락했는데, 독일이 탈락한 게 좀 특이한 현상이고, 그래서 독일이 왜 탈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옛날에는 막 약간 옛날에는 축구 기술이나 이런 게 비공개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많이 공개가 된 거죠. 그 나름대로의 전술, 뭐 기술,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런 게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실력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분석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나, 그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길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유럽 시즌 중간에 겨울 월드컵을 하죠. 카타르가 워낙 더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50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경기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개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국은 시즌이 끝났죠. 한국하고 일본은 시즌이 끝났을 거예요, 그죠? 유럽만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하죠. 5월, 6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시즌 중에 와가지고 또 게임을 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수들은 그냥 가버리는, 일부 선수들은 탈락하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막 머리 터지게, 막 시즌이 끝나서 막 머리 터지게 하던 그런 모습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구단에서 이렇게 부른다든지 클럽에서 부른다든지 약간 그런 약간 느낌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벤치 멤버의 중요성. 한국도 벤치 멤버가 누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 요번에 브라질전에 그 골을 넣었던 우리 그 뭐지, 뭐죠? 어떤 그 친구, 그 바르사 트리오 중에 한 명이죠. 이승우 선수와 함께 한 명 더 있었는데, 백승호 선수인가? 벤치 멤버의 중요성이죠. 벤치 멤버였더죠. 한 게임 더 못 뛰고 집에 갈 뻔했는데,
지금 벤치 멤버로 와가지고 한 게임도 못 뛰고 한 번도 그라운드를 못 밟아보고 집에 가는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벤치 멤버의 중요성. 그 이 벤치 멤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요번에 요번 월드컵 때 특징이 교체 선수가 5명으로 늘었어요. 원래 3명이었는데 교체 선수가 5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벤치 멤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교체 선수를 5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략을 팍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죠? 선수를 대거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상 선수라든지 조금만 다쳐도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그런 그 어떤 선수 구성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벤치 멤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있어도 브라질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바로바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가 뭐 2게임 쉬어버린다든지 뭐 그죠? 주요 선수 한국 같으면 손흥민 선수가 2게임 쉬어버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2게임을 쉬긴 했지만 그렇게 그 몇 게임을 이렇게 쉬어버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 선수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주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젊은 어린 선수들 경험을 쌓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 그런 재미난 여러 가지 약간 전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그렇게 선수를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질질 끌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많이 생기는 추가 시간이 기본적으로 5분 이상 생기는 그죠? 그 선수 5명을 교체하다 보니까 들락달락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너무 뭐 10분 뭐 심하면 10분은 기본이고 거의 연장장 한번 뛰는 정도의 어떤 시간을 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좀 안 좋은 방법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죠. 추가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한국과 일본의 축구 발전 일본이 축구를 발전했다. 일본이 축구를 발전했다. 근데 뭐 일단 이겼으니까요. 그죠? 독일을 탈락시키고 스페인을 이겼기 때문에 일본 축구는 뭐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뭐 스페인이 뭐 티티타카 해가지고 뭐 티티타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스페인은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스페인을 어쨌든 일본이 이겼다는 거는 어쨌든 독일과 일본을 잡았다는 거는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도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2대0으로 졌던 팀한테 비기고 물론 가나한테 지긴 했어요. 그죠? 가나한테 지긴 했지만 또 포르투갈을 2대1로 잡고 올라갔는데 포르투갈 잡은 거는 솔직히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포르투갈 잡은 거 그 연습게임 같은 그런 수준이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어찌됐건 한국도 조금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그죠? K리그 선수가 주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가나전에서 골 넣었던 친구는 또 K리그 득점왕이었고 뭐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축구도 조금 발전을 하지는 않았나 그죠? 하나도 발전이 없진 않았다.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또 감염병의 위험성 또 카타르가 사막 지역이고 또 메르스가 그 낙타 침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매개체가 낙타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메르스가 걸릴 확률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막 이렇게 막 대피하고 관광객들이 떠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위험성이 좀 있어. 물론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지만 메르스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일찍 집에 가는 팀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중국 월드컵 예선의 탈락의 분노 지금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이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를 하든지 일본이 한 번 더 단독으로 유치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월드컵을 유치를 하든지 이러면 중국이 한 3번 정도 월드컵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 개최국은 자동으로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3번 정도 월드컵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중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건 어떨까요? 그죠? 신청을 해보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월드컵 뭐 가서 1승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카타르처럼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개최하면 월드컵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글쎄 분노할 일은 아니죠. 그죠? 열심히 노력 우리도 지금의 한국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죠? 중국도 좀 더 노력하면 전 충분히 중국도 언젠가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팀은 끼워 넣기 들러리 느낌. 그렇죠. 원래는 그때 세 팀이 올라갔어요. 호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세 팀이 올라가서 좀 뭐 될래나 좋아질래나 그랬더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1위 한 사람하고 2위 한 사람하고 보통 저 2위니까요. 일본을 제외하면 저 2위 전부 저 2위니까요. 그죠? 저 1위하고 붙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죠? 브라질하고 붙고 네덜란드하고 붙고 일본은 좀 아깝긴 해요. 그죠? 승부차기는 뭐 본인들 잘못이니까. 그죠? 승부차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본인이 못 넣은 거니까. 그거는 뭐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그죠? 본인이 못 넣었기 때문에 승부차기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본은 좀 아깝게 탈락을 했고 나머지는 뭐 큰 득점차로 졌기 때문에 호주가 3대1로 졌고 한국이 4대1로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이미 한국 팀 선수들 주전들은 대부분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16강 통과하기도 여유가 없으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전에 또 아팠는데 또 뛰면서 또 아프고 이러니까 좀 뭐 그 와중에 이제 김영권 선수 연속 2게임 3라운드 골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마 저 친구가 떠놓겠어?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설마 저 친구가 떠놓겠어? 그죠?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심판의 편법 판정 16강 일정이 한국은 앞당겨졌다고. 하루 정도를 더 쉬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이 되게 오래 기다렸죠. 브라질은 게임을 빨리 했으니까 브라질이 되게 오래 쉬었죠. 그래서 한국 일정이 앞당겨져서 뭐 그 장단점을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늦게 했잖아요. 시작을 늦게 하니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쭉 보고 우리 게임을 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전술이 뭔가 한번 쭉 보고 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그게 장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뭐 당겨서 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거 좀 안타깝긴 해요. 그죠? 72시간이면 3일 아닌가요? 보통 EPL은 3일 한 번씩 게임을 뛰긴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힘들죠. 거의 뭐 체력이 바닥이고. 가나도 보면 우루과이전에 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골도 못 넣은 거 보면 스피드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체력 소모가 3라운드 세 번째 게임까지 가면 되게 힘들죠. 아무튼 한국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심판의 편법 판정이 여전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밀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요번에도 또 PK를 받았어요. 그죠? 요번에도 또 PK를 받아가지고 근데 같은 반칙에도 다른 결정한 심판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밀었는데 누구는 카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아직도 여전해요. 그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코너킥 등 맞고 나갔는데 코너킥을 안 준다든지 그건 그 심판은 좀 문제가 있더군요. 다른 데 가서도 추가 시간이 안 끝났는데 경기를 종료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심판은 좀 어떻게 피파에서 징계를 못 하나요? 그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선수들이 이 속상하기 때문에 막 그 우루과이 선수도 가나 이렇게 게임 끝났을 때 심판한테 막 항의하고 하더라고요. 속상하죠. 그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한 걸음만 더 한 골만 더 했으면 자기들 올라갔을 테니까 속상하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요. 그죠? 솔미 선수도 맨날 울지 않습니까? 또 게임 옛날에도 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요번에도 또 떨어졌는 줄 알고 펑펑 울다가 16강 갔다 그래가지고 살짝 미소를 띠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억울하죠. 분하고 몇 년 동안 진짜 예선 진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진짜 한 2, 3주 만에 탈락하고 그렇게 오면 정말 마음 속상하겠죠. 그죠? 월드컵 흥행도 좋지만 불만이 속출할 듯.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8강 팀을 쭉 봤을 때, 대부분 피파 랭킹 1등부터 7등까지 팀, 피파 랭킹 1등부터 8등까지 팀, 벨기에가 탈락을 했죠. 대부분 한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팀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고, 그리고 대부분 레알 마드리드 소속 그 안에 소속돼 있던, 거기서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가 속해 있는 국가가 또 많이 올라갔고, 그래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또 맨유 선수들 올라가 있고, 맨유하고 레알 마드리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또 독일의 독일의 유명한 그 팀 있지 않습니까? 각 팀의 제 1등 클럽들, 각 팀의 1등 클럽들에 속해 있는 그런 선수들이 속해 있는 나라만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그런 느낌? 도르트문트 아니죠. 그죠? 바이에른 뮌헨. 그죠? 옛날에 바이에른 뮌헨 그 소속팀 친구들이 그대로 나와서 옛날에 브라질 월드컵 때 우승했다고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하고 뭐 바르샤, 뭐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유, 맨시티, 또 뭐 있죠, 리버풀, 뭐 네덜란드 같으면 아약스, 요런 팀들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속해 있는 어떤 나라, 그런 나라들, 빅클럽들, 나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빅클럽들이 있는 팀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지금 다 올라가 있죠. 인기 있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들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결국 그 자국 리그가 활성화가 돼야 월드컵 수준도 올라간다. 그죠? 결론은 뭐 그게 결론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브라질과 한국 게임 할 때 그 브라질 선수들이 그 펠레 아저씨가 그 옛날에 축구 잘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브라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펠레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게임을 보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왜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펠레 저주라고. 펠레 아저씨가 이 선수 되게 좋다. 이 팀 원래 우승할 것 같다. 이러면 꼭 떨어진다는 그런 펠레 저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아저씨인데, 어쨌든 건강 빨리 쾌유하시고, 또 브라질이 원래 또 뭐 우승 후보 1순위 아닙니까? 지금 벨기에가 요번에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세계 랭킹 1등으로 올라갔다던데, 아무튼 펠레 아저씨 빨리 쾌유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축구장에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브라질과 평가전 이후에 전략이 전무했죠. 얼마 전에 왔었죠.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롤러코스터 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5대1로 졌죠. 5대2로 졌나? 5대1로 졌나? 그죠? 그때 다 왔었나? 안 났었나? 정확하게 모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5대1로 졌으면
뭐 우리가 브라질하고 만날 거라고는 저도 뭐 월드컵 때 브라질하고 만나겠어 확률적으로 브라질하고 만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는 아직 저 추첨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 자료를 떠올려서 물론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진 않아요. 전술이 보면 그때 우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그냥 약간 재미로 이렇게 우리가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구경하듯이 재미로 이렇게 막 여러 골을 먹었었는데 그 묘기 같은 골을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럴 거 하거든요. 좀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먹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원래 맨유도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뭐 4대 0으로 지고 뭐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 K리그 올스타하고 붙어가지고 4대 0으로 지고 그랬어요. 그런 거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고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골을 넣나 그런가 뭐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 게임 때도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죠? PK 골 한 골 있고 필드 중거리 하는 거 있고 숏 짧은 거리 한 두 골 먹고 그죠? 그래요. 그 초반에 그래가지고 네이마르한테 PK를 그 박스 안에서 줘버리니까 수비를 못하죠. 몸싸움 못할 거 아니에요. 건드리면 불 거니까. 건드리면 불 거니까 초반에 그래 보니까 이렇게 막 밀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몸싸움을 한다든지 전혀 손을 못한만 되면 PK 또 물어볼 테니까 불지를 못하죠.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심판 글쎄 너무 편파적인 심판 그 판정이 아니었나. 그죠? 똑같은 우리 선수도 저쪽 가서 똑같은 반칙했는데 보통 그 EPL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질을 PK를 줬으면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면 한국도 PK를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브라질만 주고 한국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사실상 벤토는 가나전 이후에 게임을 포기한 게 아닌가. 가나전에 올인을 했었는데 가나전을 지면서 거의 뭐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벤토 감독도 항의를 해서 퇴장을 당해버렸고 만약에 뭐 다행히 골득실로 한국이 올라가긴 했지만 만약에 다동률이라서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국하고 완전히 다동률이라서 그 페어플레이 그까지 갔으면 아마 한국이 떨어졌겠죠. 우루과이가 올라갔겠죠. 왜냐면 우루과이는 퇴장이 없었으니까 한국은 감독이 퇴장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우루과이가 올라가겠죠. 그죠? 한국은 탈락했겠죠. 페어플레이까지 갔으면 한국은 탈락했을 겁니다. 그죠? 국내파로 상당히 잘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선수 월드컵 대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봤는데, 와, 여태까지 제가 본 거 중에 가장,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허접한 팀이 아니었나? 이거는 그 올림픽 대표팀인지, 월드컵 대표팀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팀. 그죠? 이거는 올림픽 대표인지, 올림픽 대표 와일드카드인지,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팀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구성이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이승우 선수가 안 들어갔다는 점. 저는 이승우 선수가 한국 선수들한테 없는 약간 공격성이랄까, 타이밍이랄까, 센스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키가 좀 작아가지고 수비할 때 좀 불리하긴 해요. 외국 선수들 키가 워낙 크니까 다리가 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승우 선수가 뛰어갈 때 이렇게 받치죠. 이렇게 툭 차면 이렇게 금방 잡혀버리죠.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바르샤의 어떤 전통적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슈팅하는 거는 전 이승우 선수 따라올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없다고 봐요. 올림픽 대표 때도 그랬고, 올림픽 대표 때도 탈락을 시켰고, 이번 월드컵 대표도 또 탈락을 시켰어요.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백승호 선수가 공을 차서 넣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왜 이제 넣나? 그죠? 백승호 선수가 물론 100% 컨디션 100%는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 그죠? 백승호 선수가 골을 넣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승호 선수를 왜 안 뽑았을까? 그죠? 안타깝고, 그죠? 스타성 있는 친구고, 또 잘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골을 잘 넣는 친구인데, 왜 이승우 선수를 탈락을 시켰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죠? 왜냐면 바르샤 전문이잖아요. 밀집 수비에서 골 넣는 거는 바르샤의 특징이거든요. 장점이죠. 그게 특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죠? 감독하고 안 맞았나 보죠. 좀 아쉬워요, 그게. 바르샤 트리오에. 근데 국내파로 이 정도 16강 갔으면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죠? 골키퍼도 잘하지 않았냐, 뭐, 슈퍼 세이브도 몇 개, 근데 8골이나 먹었잖아요, 그죠? PK도 점프도 한번 안 하고, PK도 기본적으로 점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8골이나 먹은 골키퍼가 잘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슈퍼 세이브라는 거는 한 골 정도 먹고 막았을 때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3골 먹고 4골 먹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8골이나 먹었는데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앞으로 그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가 있을 텐데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활약해서 좋은 승정보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게 저는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속공이 중요했어. 저도 이렇게 쭉 축구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한국이 속공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하진 않아요. 하나도 안 하진 않는데 속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준비 작업 같은 게 있겠죠. 준비 작업 같은 게 있는데 속공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때 그런 것도 일종의 속공이겠죠, 그죠? 골 패스를 해서 뛰어가서 골을 넣는. 그렇게 골키퍼하고 1대1이나 골키퍼가 없거나 이러면 골을 넣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친구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느 정도 내가 빨리 가야 업사이드를 깨나, 그죠? 내가 이거 속공 앞으로 스루패스 딱 해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거 체크하더라고요. 그걸 체크하던데 한국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한국 선수 중에 한 명이 약간 침투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침투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막 뛰어가다 백패스를 해요. 그럼 수비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가 어떻게 골을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맨유의 레시포드 같은 선수 빠르고 골 잘 넣는, 그죠? 거의 한국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이 속공해가지고 골 넣는 거. 옛날에 아르헨티나였나? 아르헨티나하고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하고 한국하고 예선을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청용 선수가 약간 속공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한 골 넣은 적 있어요. 약간 그런 거 간혹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전통적인 속공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업사이드 이렇게 깨우면서 들어가는 그런 골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외국에서는 흔히 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걸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뒷다리를 높게 들어가지고 그 투석기처럼 슈팅을 하잖아요. 강슛만 날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업사이드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 뒷다리 높게 들어가 발로 차가지고 그 몇 개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2점 이상 넣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브라질이 한국의 공략법은 그건 것 같아요. 한국이 몸 풀어서 적응하기 전에 3골 이상 넣어버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한국은 2골밖에 못 넣으니까. 한국이 정말 정신 차려서 분전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2골밖에 못 넣기 때문에 제일 많이 넣었던 게 2골이거든요. 속공을 안 하니까. 2골밖에 못 넣기 때문에 3골 넣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가나전도 그랬었고 그 전에 아프리카 팀하고 있을 때도 그랬었고. 한국은 2골 넣으면 불안하고 2골 넣으면 비기고 3골 넣으면 이긴다. 약간 이렇게 공식같이 제가 보기에도 공식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 역대 그 월드컵 역사를 봐도 2골 이상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3골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3골 넣으면 거의 안전빵이죠. 수비만 해도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걸 뭔가 변화가 주려면 한국도 속공을 해야 된다. 그죠? 네덜란드 압박 축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축구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박 축구는 네덜란드 축구는 좀 유로파 수준의 축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아약스도 맨유하고 한 2번 붙었나? 유로파에서 한 2번 붙었는데 2번 다 졌어요. 그 압박 축구는 체력 소모가 심해서 못 이기더라고요. 이미 그 네덜란드 축구를 깨는 전술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맨유 그 암살자 그 이름 뭐죠? 얼마 전에 맨유 감독 있었지 않습니까? 속공 위주로 하는 맨유 감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속공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 속공만으로 한계가 있다. 체력에 일단 한계가 있고, 왜냐면 한 사람이 뛰어야 되니까 빠르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 빠르게 뛰다 보면 그 뛰는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오죠. 그 선수 생명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게 있죠. 에시포드 선수도 물론 맨시티전에서 부딪혀서 다친 것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뛰다 보니 빠른 속도로 대시를 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몸이 아프죠. 사람이 계속 그게 수십 번 뛰니까 본인도 그 감독 본인도 무릎이 나가가지고 수술 몇 번 했죠. 그럴 정도로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된다. 몸의 부상이 좀 심해진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지공과 속공을 적절히 사용해서 선수의 어떤 아니면 그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빠르게 대시하는 속공과 지공을 적절히 사용해서 선수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교체 선수가 들어가서 속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들 지쳤을 때 선수 교체해서 속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작전을 잘 세워서 선수 생명도 좀 지키고 경기도 이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침투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죠? 앞으로 탁 찔러주고 업사이드 트랩을 탁 꿰면서 탁 들어가서 골을 탁 넣는 이런 침투가 한국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전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렸는데 한 번 있었죠. 포르투갈전에서 포르투갈하고 3차전에서 이런 모습이 한 번 나왔어요. 요거는 그 전에 그렸던 건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요런 침투 같은 게 한 번 나왔죠. 근데 그런 침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침투가 여러 번 나와서 득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침투를 해서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런 식의 득점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되게 게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속공형이겠죠. 이제 요렇게 속공을 하게 되면 요런 업사이드 트랩을 깨거나 요런 스타일의 속공을 하게 되면 좀 덜 다치겠죠. 그죠?
오늘 요번 이제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러니까 속공과 돌파가 전혀 안 되고 뭐 손흥민 선수가 한두 명 제끼는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골로 연결되지를 않았죠. 의미 없는 그 드리블 그런 게 몇 개 있었고 빠른 패스를 하면 공이 튕겨버리고 롱 패스를 하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월드컵 정도 출전할 수준의 선수가 롱 패스를 하니까 공을 못 받아가지고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수비가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가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월드컵 올라갔지? 그죠? 공을 빠르게 패스해서 탁 돌아가지고 슈팅을 해야 되는데 공을 빠른 패스를 해버리면 다 튕겨버리죠. 하늘로 떠버리죠. 체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팔로 밀어버리면 확 자빠지죠. 그죠? 물론 뒤에서 밀면 누구나 자빠질 거예요. 그죠? 뭐 황인범 선수 머리가 터져버린다든지, 그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저는 그거의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프로틴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먹는지 안 먹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선수는 프로틴을 다 먹는 것 같아. 그 단백질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헬스할 때 먹는 거. 내가 보기에는 프로틴을 안 먹으면 저렇게 몸이 빵빵해지지 않거든요. 프로틴 먹고 헬스 기계 운동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한국 선수는 너무 처음에 우리 형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와 무슨 북한에 북한 사람 같다고 막 이제 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나 애들 왜 저렇게 말랐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말랐어요. 말라 보여요 카메라에. 그만큼 체격이 작아 보여요. 그죠? 뭐 실제로 보면 크겠죠. 실제로 보면 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TV로 보기에는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체격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가냘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밀어버리면 실제로도 밀면 이렇게 나가 떨어져 버리죠. 빅리그 경험 부족.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경험 부족이겠죠. 제가 호날두 선수가 몇 게임이나 했을까? 호날두 선수가 과연 몇 게임이나 뛰었을까? 대충 계산해 봤는데 1000게임을 넘게 뛰었고 오늘 어젠가 며칠 전에 그 메시 월드컵 그 게임 뛰는 게 1000게임째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1000게임이나 그것도 그 빅리그에서 1000게임이나 뛰었지 않습니까? 그 20세 이상에서 1000게임 뛰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평생 1000게임을 뛰었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1000게임 정도 뛰면 여러분들도 같은 게임 1000번 정도 하면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바이오 하자드 한 1000번 정도 했다. 2시간 만에 1000번 정도 올클리어 했다 그러면 바이오 하자드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뛰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술 없는 전술 다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경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면 이 전술은 얘들은 이렇게 이 전술이구나. 얘들은 이 전술이고 이 전술은 이렇게 깨야지. 저 전술은 어떻게 깨야지. 이걸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빅리그 경험이 다양한 전술과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센터링과 수비 위치 선정은 좋은 거죠. 이강인 선수의 센터링, 호날두 선수의 등에 맞고 한국 선수가 골로 연결을 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죠, 그죠?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서 노쇼하고 나서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호날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을 싫어하면 한국 관련 뭐 언급을 안 하겠죠, 그죠? 골을 먹고 난 후에 포기하지 않는 투지. 요번에 누구죠? 그 헤딩골 최초로 2골 넣었다는 한 게임에서 어떤 이제 겁없는 신인들의 막 도전 그런 게 아닌가, 그죠? 겁없는 신인들의 오히려 그 손흥민 선수와 기존에 월드컵 참여했던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소극적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지 않았나. 우리 더 겁없이 덤벼들지 않았나. 어, 어린 선수도 우리 지금 월드컵 올림픽 대표들이죠. 올림픽 때 뛰었던 친구들 같은데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투혼을 월드컵 큰 무대 가서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투혼을 했다는 거는 참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더 경험 쌓고 하면 좋죠. 앞으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축구가 뭘 해야 될까? 과제. 속공하고 업사이드를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비가 좀 된다고 보기, 8골이나 먹었는데 수비가 된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빌드업이 좀 돼요. 그죠? 막 그전에는 어디로 패스해야 될지, 항상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들은 와 패스를 이렇게 하노? 이러면서. 와 앞으로 전진을 못 하노?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빌드업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빌드업 매뉴얼을 만들어져 있겠죠, 이제. 축구협회에도 자료로. 빌드업 이제 되고, 압박되고, 네덜란드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압박할 때 할 줄 알고, 이제 속공과 업사이드를 공략하는 그 연구? 그런 거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원 수비, 전원 공격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전에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죠? 2대1로 이겼어요, 그죠? 힘들게 이겼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체력 소모가 심하죠.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단점은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거. 어떻게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한 번은 어떻게 이길 수는 있는데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거. 그게 좀 힘들죠. 어차피 근데 뭐 못 이기면 탈락인데 어쩌겠어, 그죠? 요번 게임을 이겨야 올라가는데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적절히 꼭 잡아야 될 게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최신 유행 전술 연구. 어떤 전술이 최신 유행하나? 뭐 가령 최근에 그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런 좀 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했죠. 전 포지션을 다 성화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뭐 그런 거 한국도 조금씩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진 않고 조금 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좀 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 친구 맨시티 친구가 요번에 영국 대표팀에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쓸모 있는 건 같지 않아요. 근데 그 포지션을 할 줄 아는 게 그건 좋겠죠.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앞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풀백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센터백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원 수비, 전원 공격에 그 전술을 대입하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 연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는 해설가들이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근데 축구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나? 그죠? 협회 차원에서도. 뭐, 주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물론 피파 온라인 그 게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해요. 그죠? 주발이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잘 나와 있기는 해요. 주력이 얼마나 되고. 근데 그 강화를 하면 좀 달라지니까. 어쨌든 데이터 연구, 데이터 수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이 또 물망에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남미 쪽에 너무 못 이긴다. 남미 감독을 데리고 오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죠? 항상 남미한테 진다고. 선수들의 전문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대한 전문화. 옛날에 제가 읽었던 무협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창 하나를 정말 끝내주게 다루면 다른 무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무기든 어떤 무엇이든 뭐 여러 개를 할 줄 알면 좋지만
어떤 뭐든 간에 하나를 완벽하게 해내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완벽하게 다룬다면 마스터가 된다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의 전문화, 보통 경기장에서 멀티 포지션을 한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요즘 뭐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사람, 뭐 풀백, 센터백, 뭐 중간에 미들, 뭐 이렇게 딱 정이 거의 고 선수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 바꿔봐야 한두 개 정도? 한 두 개 정도는 뭐 하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음. 그 유스 때부터 자기의 주 특성을 살려서 그쪽으로 한 분야로 이렇게 전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 어, 이제 우리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죠? 황의조 선수,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대 멤버 중에, 그것도 한 50% 내래. 그죠? 절반 정도는 해외파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전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 우리도 젊은 친구, 창의적인 친구, 너무 틀에 가둬놓고 하지 않는 그런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그 감독님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데 가서 뛰어라. 이부 리그라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데 가서 뛰어서 적응해서 일부 리그로 가라. 일부 리그로 이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수들도 항상 주전, 안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든지. 한국에도 리그들이 리그 K리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단에서 좀 괜찮은 친구 있으면 해외에서 계속 저렇게 벤치에 앉아 있고 게임 못 뛰고 이러면 선수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힘들고 이러면 데리고 와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샤 트리오가 해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 활동을 잘 하면 상관없지만 좀 괜찮은 선수인데 해외에서 좀 헤매고 이러면 국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해외로 보내야 되죠. 국내에 있는 선수들은 자꾸 해외 보내서 해외 선수들하고 자꾸 부딪혀서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죠? 게임을 자꾸 뛰게 만들어야죠. 그죠? 옛날 우리 선배들도, 우리 그 선수들, 선배들이라고 제 선배는 아니지만 우리 그 전 국가대표들도 그 해외에 가서 활동하고 해외 선수들하고 싸우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죠? 해외 구단에 가서 그게 좋은 구단이든 나쁜 구단이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연승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2연승 1패? 12승 1패 했나? 뭐 월드컵 오기 전까지.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멋진 활약, 월드컵 이후에도 멋진 활약, 그런 거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그런 데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1.5군이라든지 2군이라든지, 그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선수를 차출 안 해도 게임이 가능하게끔, 그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본기의 중요성과 창의적인 플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패스도 못 받고, 패스 받고, 물론 뭐 떨려서 그렇겠죠. 그것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레알 마드리드나 외국의 명문 구단들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계속 패스만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패스만 진짜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그런 거보다는 계속 패스만 시켜야 되지 않나.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의 중요성. 그죠? 패스 하나도 못 받아서 어떡하겠어요. 그죠? 기본기도 안 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본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우리 어린 선수들, 지금 유소년 선수들 기본기를 철저하게 갈고 닦아서 어느 패스라도 받을 수 있게끔, 바로 받고 바로 찰 수 있게끔, 그죠? 그런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드리블 훈련도 좋고 뭐 다른 훈련도 좋고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 주고 받는 연습, 그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끔 패스하고 슈팅하는, 그죠? 패스 받아 슈팅하는 뭐 기본적인 원투 패스라든지 그런 걸 그냥,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완벽하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들어가는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선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어, 앞으로도 뭐 이번에 뭐 16강에서 어, 비록 탈락을 하겠 8강을 못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제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라. 그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우리가 이제 16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8강 정도 가는 걸로 잡아라. 사람 지친다. 그죠? 한 게임만 더 이기면 8강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게임만 더 이기는 그런,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후배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그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목표를 막 올해는 무조건 우승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다음 목표는 8강이다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않다. 그게 사람이 그래 8강은 16강 갔으니까 8강은 다음에 8강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음에 요번에 16강 갔는데 다음에 우승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망가지면 좀 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많은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선수들도 이제 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데, 좀 휴식을 가지고 몸보신도 좀 하고 몸 관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